건데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어노테이트, 여기 어노테이트나 홈탭에 보시면 바로 여기 문자가 있고 여기 치수 있죠.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여기 어노테이트에 여기 다 풀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 디멘전부터 시작해서 여기 리더까지, 멀티 리더까지입니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쉽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20, 20. 그 다음 카피, 대각선으로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한번 복사, 위로.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카피, 그 다음에 여기 어레이 5개. 자, 맨 끝에 2개 삭제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 무늬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치수 기입을 해보죠. 여기 디멘전을 쓰시면 얘는 거의 캐드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지만 이 아래 여기 눌러 보시면 목적에 맞게 치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라이너, 선형 치수, 얼라인, 정렬 치수, 앵귤러, 각도 치수, 그 다음에 호 치수, 반지름, 지름, 그 다음에 조그, 치수선 당기기, 오디네이트, 원점 치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거 쓰시면 돼요. 여기 퀵 모드나 여기 디멘전, 요것도 퀵 모드. 자, 라이너,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점 찍고요, 원점 찍고요, 그 다음에 위치 찍고요. 여기가 치수 보조선의 원점입니다. 얘를 치수 보조선이라고 해요. 얘를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즉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클릭한 다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 2개, 치수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0이라고 글자가 나왔잖아요. 이건 치수 문자, 그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해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냈습니다. 라이너, 대각선으로 클릭합니다. 자, 위로 올릴 땐 수평, 옆으로 빼면 수직.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수평과 수직이 자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찍으라고 나옵니다. 그죠? 우리 찍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셀렉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엔터.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 투 디멘전, 치수 기입할 오브젝트를 선택하랍니다. 바로 치수 기입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엔터. 그 다음에 수평으로 다시 원점 안 찍고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2점 클릭하고 여기 보면 엠텍스트, 텍스트, 앵글까지는 문자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3개는 치수 문자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는 치수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엠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죠. 자, 엠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바뀝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 줄 문자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텍스트 그러면 이번엔 글자가 여기 써져요. 자, 문자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다시 라이너 점 2개 찍고, 자, 로테이트 아니 앵글,
45도. 그럼 글자가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얘를 치수 문자라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문자를 바꿨잖아요. 다시 원래 이렇게 치수 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꺽쇠를 열고 닫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수정하기.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 있죠?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 쓰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고 닫고 숫자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요. 숫자로 바뀐 원래 기본 값은 이렇게 바이올렛 보라색 선입니다. 자, 보시죠. 앞뒤로 제가 글씨를 써봤습니다. 어떤가요? 남아있죠, 그죠? 요 보라색 선 바로 얘가 열고 닫고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C 열고 닫고 뭐 P 0.023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나가겠죠. 아무래도 문자가 기니까 0.23만 해볼까요? 네. 자, 어떤가요? 특수 문자랑 같이 어울려서 쓸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죠. 열고 닫고 그러면 바로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길이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라인. 자, 트림. 우리가 지금 치수 기입을 할 때 제가 여기를 첫 번째로 찍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찍었고요. 그럼 얘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얘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내 맘대로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치수 보조선 익스텐션 라인에 여기 있네요. 익스텐션 라인에 뭐 색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죠. 익스텐션 라인의 색상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렇게 엔터를 클릭했을 경우 어디가 첫 번째일까요? 어디가 첫 번째일까요? 제가 여기를 클릭했죠. 가까운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1번, 여기가 먼 쪽이 치수 보조선 2번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라이너 밑에 보면 얼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라인은 정렬 치수예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과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가면 위상 차이가 나죠.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는 수평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뽑아낼 수는 없을까요? 자, 라이너 대각선 클릭. 자, 그럼 아이고 여기 보시면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 되어 있죠. 호리젠탈은 수평으로만 치수가 나가는 겁니다. 수직으로는 안 나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버티컬은 수직으로만 갑니다. 수평으로는 안 가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로테이티드, 내가 여기다 각도를 입력해 주면 돼요. 45도. 그러면 어떤가요? 얼라인처럼 똑같이 치수 나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두 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티드, 각도를 몰라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점 두 개 찍으면 돼요. 이번에 앵귤러요. 각도입니다. 각도 이쪽에다 해보죠. 제가 똑같이 여기다가 라인을 그리고 트림을로 잘랐습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두 개 지정하면 자,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똑같이 클릭했는데 마우스로 움직이니까 치수가 밖으로 나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고, 다시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어떤가요? 내 맘대로, 아니, 이 네 방향으로 치수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옆에다가 원을 그려볼까요? 서클, 반지름 10, 카피. 자, 그 다음에는 라디어스, 반지름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그 다음 다이아메타, 안쪽으로 들어올 때, 바깥쪽으로 나갈 때. 지금 보시면 반지름 파이 붙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보죠. 반지름 20입니다. 중요한 건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지름 치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은 지름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반지름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름은 원의 끝에서 끝에까지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름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서 끝에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냐면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써야 될 명령어가 dim 스타일입니다. 단축키로는 dim입니다. 치수 유형 또는 치수 변수라고 말하고요. 단축키는 dim입니다. 자, dim 스타일에 들어가시면은 현재 작업하는 게 IS25입니다. IS25죠. 여기 modify. 그럼 쭉 있는데 여기 fit 있습니다. 맞춤이란 뜻이죠. 이 맞춤 탭에 보면 either 텍스트와 arrow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값을 arrow로 바꿔주시면 돼요. 화살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항상 치수를 하면서 치수 스타일과 같이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까지네요. 여기 보시면 아크 랭스라는 거 있죠. 자, 제가 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홀을 그려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그려보시죠. 보시면 여기 아크 랭스 있죠. 여기는 아크 랭스하고 여기 아크에 여기 랭스 있죠. 차이가 달라요. 여기에 아크 랭스는, 아크에 있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제가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 현의 길이는 양 끝점의 직선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호 둘레의 길이.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호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 둘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 둘레로 나옵니다. 자, 만약에 현의 길이라면 얼라인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요게 현의 길이.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제는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죠? 0도, 90도, 자, 옵셋 100mm, 트림 펜스, 옵셋 40mm, 트림
옵셋 13mm. 얘네들은 변함없네요, 그죠?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트림, 펜스, 울타리죠. 그 다음 치수기, 라이너.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바로 여기 요 옆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티뉴는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연속해서 들어가는 치수.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컨티뉴어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점의 위치가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치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어지는 치수니까 얘는 두 번째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약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치수가 이쪽으로 나가 버립니다. 자, 잘 보시죠. 제가 두 번 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그럼 그대로 치수가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거꾸로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에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우고 다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명령어에 보면 셀렉트 있죠. 기본값 셀렉트입니다. 엔터. 내가 이어서 그릴 치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맨 마지막 걸 지우면 제일 마지막 거를 기억합니다. 제일 마지막 거를 지우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퍼스트 익션란, 아이고 이렇게요. 셀렉트 컨티뉴 디멘전. 제일 마지막 거에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시작하는 건데 제일 마지막 걸 지우니까 다시 선택하라고 뜨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것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쓸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여기다 쓰고 두 번째 여기다 썼습니다. 치수 기입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컨티뉴가 아니고 베이스라인. 그러면 치수 기입이 옆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라이너 거꾸로 했습니다. 치수를 이렇게 거꾸로 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선에서 나가는 거죠. 역시 셀렉트입니다. 엔터. 그러면 값을 바꾼 거 보이시죠? 다시 맨 마지막 걸 지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지정. 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선택하고. 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라이너로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로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을 누르는데 제일 마지막 게 여기잖아요. 얘를 다시 선택해 줍니다. 얘를 선택하는 거죠. 자, 엔터. 그 다음에 첫 번째 클릭해 주면 자, 치수기 금방 들어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베이스 라인을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좁지 않나요?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미리 넣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이 간격을 지정해서 넣어놓으면 간격이 자동으로 조절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처럼 그려놓고 뒤에 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요. 여기 어저스트 스페이스라고 나오죠. 이게 dim 스페이스 명령입니다. dim 스페이스는 지금처럼 치수 기입하고서 수정하는 겁니다. 자, 얘를 누르면 기준을 선택하랍니다. 엔터가 없어요. 얘가 기준입니다. 나머지 선택합니다. 두 번 선택해야 돼요. 기준 하나, 나머지 하나. 두 번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다 간격 값을 넣으라고 합니다. 8mm. 8mm씩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기준 선택하고 엔터가 없습니다. 엔터 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하고 비로소 엔터. 자, 6mm. 자, 6mm 간격 된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값을 아예 조절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dim 스타일. 치수에 관련된 모든 값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치수에서 이걸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 색상 바꾸고 싶은데 이거 크기 바꾸고 싶은데 이거 간격 바꾸고 싶은데 그럼 무조건 다 일로 들어와야 됩니다. dim 스타일 들어와야 돼요. 자, modify. 여기요. modify. 그 중에 라인이요. 여기 치수선 보이시죠? 디멘전 라인, 치수선,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 근데 여기 보시면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베이스 라인 명령어의 간격이요. 여기 3.75mm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 10mm로 바꾸겠습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자, 라이너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라인. 베이스 라인의 값을 얼마로 줬어요? 베이스 라인의 간격을 10mm로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10mm로 떨어져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애초에 값을 지정해 놓고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값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게 조금 더 편해요? 애초에 지정해 놓고 쓰는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보통 요 간격은 6에서 10mm입니다.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은 6에서 10mm 정도가 무난해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한 10mm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무했을 때는 저는 6mm 썼습니다. 이게 너무 멀면 보기 흉하거든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dim 스타일, modify, 라이너의 베이스 라인 간격, 그죠? 6mm. 자, 오케이. 다시 그려보면 간격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건 됐네요. 자, 나머지 치수 기입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라이너.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그 다음에 라이너. 자, 여기 같은 경우 미드 포인트에서 퍼펜디큘라로 치수 빼고,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퍼펜디큘라로 치수 기입을 주면 되죠. 그러면 치수 기입 다 들어갔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레이어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레이어. 자, 칼라 1번, 2번, 다시 1번. 자, 로드 중심선 불러오면 되겠고요. 자, 아이고,
중심선, 외형선, 그 다음에 치수.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35mm, 30mm, 25mm, 다시 45mm, 75mm. 자, 레이어 바꾸고 서클, 지름 14, 지름 26, 지름 14, 지름 30, 지름 18, 지름 30. 자, 트림 다 필요 없죠? 그 다음 랭스 델타 5mm. 우리한테는 이렇게 랭스만 지정해 주면 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라인, 자, 트림, 아이고, 맞죠? 다시 라인, 서클 TTR, 네. 자, 트림, 필렛으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서클 TTR, 접하고 120, 트림, 라인, 자, 트림으로 끊고 필렛 반지름 5mm. 자, 완성됐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치수 기입할 때는 딤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지름 표시가 있네요. 다이아메타, 그 다음 한 번 더 반지름, 자, 다시 한번 반지름. 자,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공간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그 다음 라이너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클릭. 그 다음 컨티뉴. 한 번 더.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 다음 컨티뉴. 그 다음 라이너.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이때 여기는 파이 기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트 %C 한 번 더 %C. 그 다음 지름이죠. 반지름 14, 반지름 30. 자, 일단 여기까지 쭉 치수 기입을 해보시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당기기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처럼 호가 너무 커서 이럴 때 넣으면 자, 어떻게 되나요? 너무 멀리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너무 멀리 있죠. 근데 이건 약과예요. 이런 건 약과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도 흔해요. 지금 제가 그린 건 라인이 아닙니다. 아크예요. 자요. 중심선이 어딨나요? 저 멀리 있죠. 그러면 주변에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중심선이 쭉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도면을 타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치수선을 짧게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이냐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번개 표시로 그려야 됩니다. 원래 중심선은 저기 있는데 안 되니까 설계자가 땡겨온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쓰는 게 조그입니다. 자, 조그인데 셀렉트 아크 오아 서크죠?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센터 로케이션, 중심의 위치를 오버리드, 재정의하세요. 원래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는데 다시 재정의하랍니다. 제가 한 이쯤에다가 클릭. 그랬더니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 자, 치수선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졌나요? 아니죠. 대략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에서 10mm 사이. 그 다음에 이 오버리드 있죠. 이 조그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치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선택하고 중심선 재정의하고, 자,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중심선 재정의하고, 자, 선택하고 중심선 재정의하고. 이래야 자, 이래야 끝나겠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근데 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하나 더. 지금 저는 치수 문자의 색상을 바꿔놨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러면 이제 문자를 찾아갑니다. 여기 텍스트 컬러 있어요. 요 텍스트 컬러만 바꾸시면 돼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에 있는 여기 치수선의 색깔과 치수 보조선의 색상은 그냥 레이어를 쫓아가도록 두면 돼요. 치수 문자만 이렇게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겁니다. 자, 또요. 자, X라인
0도, 옵셋 10mm, 자 레이어를 바꾸죠. 라인 옵셋 150mm, 자 다시 라인 서클 10mm, 트림 랭슨 델타 5mm, 자, 얘네들은 중심선들이죠.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선을 하나 그리고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자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자 밀어, 그 다음 카피, 한 번 더 카피, 자 그 다음에 숫자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워졌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봉 있죠, 봉, 원기둥. 원기둥이 너무 길 때 설계자는 중간을 잘라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이렇게 표시돼요. 설계자가 중간을 잘랐습니다. 중간을 잘라서 생략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도 여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다시 설명하지만 요거는 원기둥이요. 원기둥. 원기둥을 너무 길면 제대로 설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버스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봉이잖아요. 원기둥 길잖아요. 그걸 도면에다 그리면 이게 선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렇게 잘라 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잘라서 생략하는 겁니다. 설계자가 이렇게 생략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00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에디트 1500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가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겨왔다, 치수를 당겨왔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 딤 조그예요. 자, 치수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서를 빼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5스냅 잡힌 거 보이시나요? 5스냅 앞에 생겨요. 그러니까 5스냅 안 잡히도록 그냥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클릭. 그러면 커서 앞에 지그재그 표시 나오죠. 치수선을 당겨왔다는 얘기예요. 얘도 여기 중간을 생략하고 당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조그 라인. 그래서 명령어를 보시면 얘는 조그 원에 대한 거, 얘는 여기 있는 얘는 조그 라인 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선을 당겨왔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은 종종 치수선이 엉키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치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치수선이 꼬인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딤 브레이크를 쓰시면 돼요. 이게 딤 브레이크입니다. 자, 딤 브레이크, 누가 브레이크 되냐면 치수 보조선이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될 치수 보조선을 선택합니다. 엔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될 이 치수선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끊어줘요. 어떤가요? 치수선 보기 훨씬 더 깔끔해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X라인, 얘는 중심선입니다. 옵셋 10mm씩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50mm. 자, 라인, 그리고 자, 요만큼은 단면. 자, 라인, 서클, 반지름 10, 반지름 20. 제가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렇게 그려 보시죠. 랭슨 델타 5mm.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잖아요.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잖아요. 퍼센트 C. 자,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치수를 아래로 내립니다.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경우는 치수를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오빌크라고 하는 요 기능을 씁니다. 기울기란 뜻이에요. 선택을 하고, 자, 여기가 0도입니다. 얘가 이렇게 기울어야 되겠죠. 30도. 여기 30도 된 거 보이시죠? 다시 선택하고, 자, 오빌크 선택하고 엔터. 60도. 자, 60도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오빌크 선택하고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60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여기는 60도. 아, 얘는 또 저기는 플러스 방향이군요. 선택하고 엔터. 마이너스 60도. 이렇게요. 치수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왜 치수를 왜 기울여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거 결론은 뭔가요? 모양이 원뿔 모양이죠. 이렇게 원뿔 모양일 때는 치수를 일자로 내려서 하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넣어서 치수 기입을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뿔처럼 이렇게 원뿔 모양일 때 치수를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톨러런스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가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공차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차가 두 개예요. 기하학적인 공차가 있고 치수에 대한 공차가 있고 두 가지인데, 이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톨러런스는 기하학적인 공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그란 물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체를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켜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요. 보통 선반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는 얘가 아주 똑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확대해 봤더니 이렇게 돌아가더라. 그래서 여기는 정원이 나오는데 이쪽은 타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모양이 안 맞는 거죠. 나는 정확하게 90도를 세워서 만들었는데 얘가 90도가 아닌 거죠. 이쪽과 이쪽에 구멍을 냈는데 중심선의 위치가 틀어진 거죠. 바로 이런 것들. 주로 어디서 쓰냐면은 정밀 가공하는 데서 주로 써요. 예전에는 이 톨러런스, 이 기하공차를 안 썼습니다. 형상공차라고 부르는데 이 형상공차를 예전에는 안 썼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쓰기 시작했냐면 방산이요. 방산. 그러니까 왜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정밀 가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쪽 엔지니어들이 그러는 거. 니네는 이런 거 있는데 왜 안 쓰니? 니네 분명히 설계 다 해놨는데 왜 안 쓰니? 이거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주 오랜 옛날 전부터 있었어요. 안 쓴 것 뿐입니다. 자,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뜹니다. 심볼이에요. 이게 이제 기하 공차들입니다. 뭐 중심, 동심, 대칭, 평행, 직각. 그 다음에 얘가 뭐였더라? 얘가 원통도, 평면도, 진원도, 그 다음에 뭐 흔들림도, 원주 흔들림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 쉬운 직각도, 직각에 대해서 기준면이 있으면 그 기준면과 직각으로 부재가 일어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오차 범위를 0.23으로 맞추세요. 0.23도 틀어지지 말란 얘기죠. 이때 데이텀이라는 게 바로 기준면입니다. A라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0.23도 직각을 유지하세요. 자,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도면상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화살표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붙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기준면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이 과제물은 우리가 많이 그려봤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400, 옵셋 100, 그 다음 트림, 그 다음 라인, 옵셋 280, 필렛, 트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만 평면만요. 자, 100mm 옵셋,
그 다음 필렛, 선택하고 라인, 이렇게가 중심선이죠. LTS 4. 자, 랭슨 델타 20mm가 나가야죠. 얘 1대 4도면이니까 이해되시나요? 1대 4도면이죠. 그러니까 내가 5mm를 꺼낼 거예요. 그러면 4배를 하니까 20mm를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 120. 자, 트림으로 여기 이렇게 잘랐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치수를 넣을 거예요. 자, 근데 문자랑 화살표가 안 보이네요. 그죠? 치수도 축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치수 축척이요. 자, 딤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딤 스타일에 모디파이, 여기 피트 탭, 피트가 맞춤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유즈 오버롤 스케일, 얘가 바로 치수 축척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에로우 썼잖아요. 그죠? 화살표 썼잖아요.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이 치수 축척입니다. 자, 1대 4니까 제가 4로 썼습니다. 라이너. 그러면 자, 어떤가요? 치수 문자, 화살표 다 커졌죠. 자, 한번 넣어 보시죠. 근데 여기 이제 치수 기입이 이렇게 세로로 여기 비스듬하게 나오죠. 자, 이걸 뭘로 뽑을 거냐 이거죠. 자, 보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라인입니다. 근데 안 뽑혀 나와요. 안 뽑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퍼펜디큘라 나오죠. 근데 여기 선이 중복됐죠. 그죠? 이건 안 돼요. 그럼 뭘 써야 되냐면 라이너를 쓰는 겁니다. 꼭지점, 꼭지점. 그 다음에 로테이티드. 몇 도예요? 30도 회전돼 있죠. 30도. 그러면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는 컨티뉴로 치수를 뽑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치수 나오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다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겠죠? 얘는 A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스케일 몇 배를 해요? 4배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5mm 라인 한 60mm 그 다음 라인 트림 아니 텍스트 그 다음 탑 센터 여기에 탑이라고 쓰면 되는군요. 자, 글자의 크기가 한 4mm 다시 한번 텍스트 바텀 라이트 대문자로 얘가 몇 배 커지면 돼요? 4배 커지면 되죠. 그러면 적당한 모습을 맞출 수 있겠죠. 나머지 복사 이제 틀을 조금만 더 이동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치수 기입하면 되는 거죠. 치수 놓고 나머지 이제 치수 기입. 레이어가 안 맞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치수 문자하고 얘하고 겹쳤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너무 좁죠. 자, 그 다음 로테이트 30도.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얘가 다 안 나오는 거죠. 컨티뉴. 그 다음 여기서 이만큼을 끌고 옵니다. 아니 컨티뉴를 써도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라인에 맞춰진 거 맞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컨티뉴. 자, 그 다음 반지름. 이거 반지름은 다른 걸 써야 돼요. 이렇게 안 나와요. 치수 기입 다 넣었네요. 그러면 이제 위치를 다시 맞춰 봅시다. 여기하고 여기가 비례가 맞도록, 이 아래하고 이 위에가 비례가 맞도록 이렇게. 자,
전체를 다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센터 마크라고 보이시죠? 중심선 마킹하기요. 자, 중심선 마킹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센터 마크 그리고 중심선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중심선 마킹이 됩니다. 속성 창에 들어가시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 크로스 사이즈 0.1x, 갭 0.05x, 그 다음 익스텐션 옆으로 뻗어나간 거, 이렇게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갭을 0.05가 아니고 0.5x 그랬으면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적당히 그렸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이렇게 적당히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선 사이에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센터 라인. 그러면 중심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센터 라인.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어가 여기 없어요. 명령어가 여기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명령어가 3개인데 리더,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큐리더, 빠른 지시선, 퀵리더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앱리더 스타일, 앱리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중지시선. 지금 이 앱리더가 바로 얘입니다. 여기 앱리더예요. 근데 우리는 앱리더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큐리더도 같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는 안 써요. 큐리더를 씁니다. 지시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치수를 이야기하면 길이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이렇게 딱 길이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치수는 다 길이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찍습니다. 이렇게 딱 찍고 얘는 이러한 걸 해요 라고 말로 서술하는 겁니다. 이걸 지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이런 과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정투상 과제물들 중에 요런 거요. 요런 거. 요 과제물. 자,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6개가 있습니다. 파이 9홀, 구멍이 6, 그러니까 파이 9mm짜리 홀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18mm, 깊이가 1mm입니다. 이건 말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이런 게 지시선이에요. 이렇게 말로 풀어놓는 걸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큐리더로 먼저 해보죠. 자, 큐리더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봐요. 꾹 찍고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당겨오면 됩니다.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딱 3번 찍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텍스트 위드가 나옵니다. 이건 넘어가요. 0 엔터. 그러면 첫 번째 줄의 주석줄의 첫 번째란 뜻입니다. 여기다 글씨를 쓰면 되긴 하는데 쓰지 말고 그냥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여기 화면상에 나옵니다. 퍼센트 그리고 퍼센트 C 18 뎁스 1mm 그 다음에 6개 다시 퍼센트 C 얼마였지? 9홀. 어떤가요? 지시선이 이렇게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써보시죠. 자, 리더, 큐리더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무조건 점 3개를 찍으시면 되고, 여기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어넌테이트, 주석의 내용이 m텍스트인지 혹은 카피인지 공차인지 블록인지 아니면 넌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여기 화살촉과 문자가 나옵니다. 요건 지시선의 모양, 그 다음 화살촉 모양,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문자가 왼쪽에 위치할 때,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탑라인, 선에,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줄이잖아요. 맨 윗줄의 중간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맨 아래 문장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준선을 이 지시선을 기준으로 지금 문자가 왼쪽에 위치했죠. 그러니까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제일 아랫줄의 중간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줄이 그려지잖아요. 맨 아랫 문장의 중간에 걸렸죠. 다시 볼까요?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지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잖아요. 이때는 미들 오브 탑라인, 맨 윗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맨 윗줄에 중간에 걸려 있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 줄이잖아요. 한 줄은 괜찮아요. 한 줄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 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복사, 카피, 이렇게요. 어레이 총 4개, 피트,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선 4개, 화살촉도 4개.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카피, 어레이 4개, 피트,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이게 길어야 돼요. 그러면 선택하고 스트레치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길게 뺍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카피, 다시 카피,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인 따라 그리고요. 그 다음 카피, 어레이 4개, 피트, 이렇게요. 화살표 하나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복선을 그리고 카피, 어레이 4개, 피트, 그 다음에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화살표 4개 안 그리고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리더, 세팅, 맨 아래 언더라인, 바텀라인, 얘를 체크하면 다 사라집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써요. 기계 쪽에서는 30도로 씁니다. 이렇게 60도를 쓰던가 30도를 씁니다. 지시선 45도로 안 씁니다. 왜일까요? 왜 45도 사선으로 안 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해칭선하고 헷갈리니까 그렇습니다. 해칭선이 45도거든요.
근데 지시선을 45도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름, 반지름, 지시선은 대부분 다 60도로, 60도, 30도, 60도로 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뺍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퍼센트 C 18 뎁스 1mm. 그 다음 6 퍼센트 C 홀. 자, 이렇게요. 맨 아래줄에 밑줄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밑줄이 그려져야 돼요. 라인 카피. 자, 이렇게요. 역시 라인 니어레스트 필렛.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선을 조금 더 길게 빼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사선으로 이렇게 뺄 수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자, 풀고요. 그래서 보통 뭐 미들 오브 탑 라인 양쪽에다 이렇게 같이 주든가 미들 오브 바텀 라인에 같이 주던가, 그래야 예측하기 조금 더 쉽겠죠. 자, 그 다음 라인. 지금 보시면 우리가 딱 3번만 누르면 끝나죠. 그게 여기 넘버 오브 포인트,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로 돼 있어요. 만약에 노 리밋을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밋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막 무한정 클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리더. 자, 제가 이번에는 4번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딱 4번만 클릭되는 거겠죠. 그 다음 스트레이트 말고 스플라인으로요. 스플라인은 곡선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잡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곡선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떠보겠습니다. 자, 리더 세팅. 다시 스트레이트에 3번으로 놨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화살표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도트로 바꿔놓죠. 그러면 자, 이렇게 도트로 찍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간단한 문자를 쓸 때는 큐리더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지금 리더 명령어에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카피 오브젝트 블랙 리퍼런스는 안 했잖아요. 요건 다중지시선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문자와 톨러런스만 쓰면 되는데 아마 우리는 문자만 쓰게 될 겁니다. 문자 쓸 때는 요 큐리더를 쓰시면 되겠고, 자, 이번엔 다중지시선입니다. 다중지시선이요. 이 다중지시선은 명령어가 많습니다. 먼저 앱리더에 보시면은 앱리더 실행하면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즉 다시 말해서 화살촉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하고, 랜딩 퍼스트가 있고 컨텐츠 퍼스트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지정한 다음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여기 선이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수평선. 이게 랜딩선입니다. 얘는 2번이면 끝나요. 이렇게 두께 50mm 묵은 콘크리트. 자, 그러면 금방 글씨가 써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자, 그 다음에 보면 랜딩 퍼스트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선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랜딩 퍼스트 누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의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THK 200 콘크리트.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이번엔 컨텐츠 퍼스트요. 내용을 먼저 쓰는 겁니다. THK 두께 200mm 똑같이 써보죠.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그제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데 오른쪽 왼쪽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내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여기서 조절합니다. 요 화살표, 얘가 앱리더 스타일입니다. 앱리더 스타일에 들어오면 이렇게 떠요. 모디파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현재 컨텐츠 상태가 m텍스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입니다. 여기 블록을 놓으면 이렇게 블록들을 불러다 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다 어지간히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리더 스트럭처. 여기 보시면 맥시멈 리더 포인트가 2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딱 2번 누르면 끝나요. 큐리더는 3번이죠. 얘는 2번.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 축척에 따라서 스케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큐리더는 딤 스타일에서 피트 탭에 들어가면 축척이 있죠. 그걸 따라가요. 근데 앱리더는 여기서 축척을 별도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얘를 4번으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리더 포맷, 지시선 형태가 여기도 스플라인, 곡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있네요. 도트. 자, 도트의 크기가 4mm로 되어 있네요. 2.5. 문자도 보시면 문자의 크기도 4mm로 되어 있습니다. 2.5. 그러면 얘도 똑같이 곡선으로 지시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화살표 먼저. 그 다음 제가 컨텐츠를 블록으로 놨습니다. 여기 서클이요. 이렇게 컨텐츠를 블록으로 놓고 소스 블록을 서클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으로 놓고요. 이건 직선으로 놨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거죠. 그 다음 오케이. 자, 멀티리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 어트리뷰트 뜹니다. 숫자 1, 다시 숫자 2, 3, 4. 제가 4개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시 볼까요? 1, 2, 3, 4. 제가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이건 뭐냐면 제품의 번호를 매길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제품은 1번 부품, 여기 있는 제품은 2번 부품, 여기 있는 건 3번 부품, 여기 있는 건 4번 부품.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얘는 수직으로, 얘는 수평으로 이렇게 부품 번호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않아요. 보시면, 자, 어떤가요? 삐뚤빼뚤한 거 보이시나요? 자, 명령어 중에 바로 얘예요. 요거 얼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 중에 기준이 될 걸 하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일렬로 딱 정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이 중에 누가 기준인지를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클릭. 그러면 일렬로 딱 맞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컨텐츠, 여기 디테일 셀아웃이요. 얘는 보통 재질을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이고. 뷰 넘버가 있고 시트 넘버가 있네요. 여기다가 SS라고 썼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첫 번째. 다시 볼까요? WD 우드 도어. 두 번째. 자, 다시 또 볼까요? WW 우드 윈도우.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냐 얘요. 트라이앵글. 물론 얘도 헥사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슬롯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트라이앵글. 제가 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큐리더를 줘봤습니다. 1번. 자, 하나 그려보시죠. 얘는 지시선이 없습니다. 얘는 지시선이 없어요. 선택해서 놓고 보시면, 선택하고 여기 쭉 들어가면 리더 타입이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죠. 얘를 넌으로 주면 지시선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얘는 지시선 없이 씁니다. 자, 지시선을 없애보시죠. 얘는 뭐냐면은 리비전이라고 합니다. 리비전. 명령어 중에 리비전 클라우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얘가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얘가 리비전 클라우드고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리비전하다라는 게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구름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정 마크라고 합니다. 자, 리비전 마크는 리비전 클라우드는 리비전 클라우드는 이렇게 여기 아크 랭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니멈 아크 랭스 작은 거, 호 작은 거 지금 5mm로 되어 있고요. 큰 거 10mm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캘리그라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 보시면은요, 이렇게 노멀과 캘리그라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캘리그라피 즉 펜글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크 랭스를 누르면 호의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10mm 엔터.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지금은 프리핸드입니다. 여기 프리핸드요. 그 다음에 클릭하고 움직이면,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그룹 마크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자, 프리핸드는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폴리거널은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다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렉탱귤러는 사각형 모양의,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서클을 미리 그려 놓거나 사각형을 미리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 리비전 클라우드, 그리고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기획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계획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한 4단계. 근데 이거 다 통틀어서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나누시는 분도 있고, 요거 기획과 계획 통틀어서 계획 설계,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나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요. 실시 설계요. 저 실시 설계는 뭐냐면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도면. 저 현장용 도면입니다. 실시 설계가 나가는 순간 도면을 수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수정해도 돼요.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점심 먹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녁 먹고 이렇게 해주세요. 밤에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수십 번도 수정할 수 있는 게 일반 설계까지입니다. 근데 실시 설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작업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면 고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장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실시 설계 때는 도면 수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정하게 돼 있어요. 저도 당해봤고, 현장에서 막 작업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들이 와요. 현장 작업 잘 되나요? 그러고 막 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더니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작았나요? 이거 맞는데요. 이거 더 커야 되는데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얼마나 키워야 돼요? 한 1, 2m는 더 키워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이쪽 벽 허물고 2m 키우고 저쪽은 좀 줄여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긴 벽이 이미 쌓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정을 바꾸는 거죠. 여기 벽을 허물어야 돼요. 벽을 허물고 도면도 고치고 여기 자재 불러서 다시 쌓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로 자재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갔죠. 근데 와가지고 또 허물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 부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철거 비용, 그 다음에 다시 자재 비용, 인건비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그러면 공기가 늦어지잖아요. 공기 늦어지는 건 용납을 안 해요. 무조건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야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그냥 한 번에 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비용 산출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이거 보시고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그 비용 누가 책임져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책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클라이언트가 책임져요. 근데 만약에 그걸 체크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다가 반드시 기록해 놔야 돼요.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몇 번째로? 첫 번째로 여기 수정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리비전 디스크립션 번호 1번 날짜 언제 어떤 내용을 설계자 검토자 승인자 다 도장 맡아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누가 왜 내가 언제 그런 도면을 거꾸로 보여주는 거죠. 요 날짜에 요 내용 수정했습니다. 여기 설계하고 체크하고 검토하고 승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견적을 더 내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적어도 리비전 클라우드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여기 보시면 스타일 있네요. 노멀이요. 그 다음에 프리핸드, 자 얘는 펜글시, 캘리그라피, 얘는 노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얘는 정렬이고 얘는 합칙입니다. 좀 보시면 얘네들 쭉 있죠. 쭉 선택합니다. 그럼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애드리더, 얘가 멀티리더인 이유는 바로 얘입니다. 지시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애드리더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자 지시선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시선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애드리더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 이렇게 지시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시선 추가해 보시죠. 자 반대로 리무브 리더, 제거하기입니다.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거할 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리무브 리더 첫 번째는 선택, 엔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될 거 선택, 그리고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자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아니 카피 어레이 5개, 카피 어레이 4개, 20mm 간격으로. 자 트림 자 이렇게 만들어서 절대좌표 0,0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놔 보시죠.